자, 칠판에 수특을 띄워놨는데 수특에 뭐가 나왔냐면 공핍층 또는 결핍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뭐? 공핍층, 공핍층 혹은 뭐라고? 결핍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핍, 결핍 없다는 뜻이잖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그냥 없이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없이 뭐 한다고?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핍층, 공핍층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 표현이. 그러니까 내신 문제집에 이거 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안 해요? 문제집에서는 안 해요. 학교 내신에서 수특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창동이지? 창문이 아니라 창동. 수특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학교에서는 설명할 가능성이 좀 있겠지? 왜냐면 지금 결핍층, 공핍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일단 확산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 너희들 중학교 때 확산 배웠거든? 이거 페포라고 하고 주변을 누가 둘러싸고 있니?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죠? 그러면은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서로 물질 교환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산소를 주고 뭘 받아와? 이산화탄소를 받아와. 그 원리가 뭐라고 써 있었을까? 중학교 때. 확산. 다시 뭐라고?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어느 쪽으로? 낮은 곳 쪽으로 입자나 물질들이 이동은 저절로 하는 현상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확산이라는 단어 뜻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단어 뜻을 알아야 될 게 전기장을 좀 아셔야 돼요. 다시 뭘 아셔야 돼요?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전기장이라는 단어 뜻은 자, 어떤 플러스 전기를 띤 물체야. 다시 뭐 어떤 물체야? 플러스 전기를 띤 물체야.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체가 여기 있다고 치자. 마이너스 전기는 없어도 상관은 없어. 너희들 자기장을 확인할 때 뭘 뿌렸어? 철가루 뿌렸죠. 나침판이나 철가루 뿌렸죠. 자기장 확인할 때. 전기장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전기를 띠는 물체의 주변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다시 몇 쿨롱이라는? 플러스 1쿨롱이라는 아주 작은 입자들을 엄청 많이 떨어뜨려 놓는 거야. 응? 단 약속이 뭐야? 플러스 몇 쿨롱으로 약속되어 있는 입자를 1쿨롱으로 약속되어 있는 녀석을. 그러면 이 녀석은 플러스 1쿨롱은 어느 쪽으로 힘받니? 이렇게 힘받겠죠? 그쵸? 이렇게 힘받겠지? 힘받는 방향을,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력 선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전기력 선. 그럼 마이너스를 좀 없애볼까? 마이너스를 없애도 상관없어요. 그럼 전기력 선,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다 뿌렸어. 플러스 1쿨롱짜리 입자들을 막 뿌리면 얘 어느 쪽으로 힘받아? 이쪽으로 힘받고, 얘 이쪽으로 힘받고, 얘 이쪽으로 힘받고.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플러스 1쿨롱들이 받는 힘의 방향은 이렇게 플러스 1쿨롱들은 플러스는 얘를 어떻게? 밀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체가 플러스 1쿨롱에 가하는 힘은 플러스 1쿨롱들을 막 뿌려볼 거야. 어느 쪽으로 힘받아? 안쪽으로. 그러면 이걸 나중에 물리2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는, 다시 어떤 입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는 전기력선이 플러스 입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마치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듯이,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체는 전기력선을 어떻게 해? 빨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마치 S극에서 자기장을 뭐 하듯이? 빨아들이고 있듯이.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기력 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시 뭐가 존재해요? 전기력 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거꾸로 잘 봐. 자, 어떤 물체의 전기력 선이 펼쳐진 공간을 이제 전기장이라고 할 거야. 다시 뭐라고? 전기장이라고 할 거야. 다시 자기력선이 펼쳐진 공간을 뭐라고 생각하듯이? 자기장이라고 하듯이 전기력선이 펼쳐진 공간을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야? 전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 전기장이 펼쳐진 공간에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를 놔두면 어느 쪽으로 힘받아?
전기력선 방향대로 힘을 받지만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자, 이제 축전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축전기는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평행한 금속판은 두 개를 맞닿게 놔두면 얘를 뭐라고 해? 축전기라고 하는데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부분이고 얘는 무슨 전기를 띠는 부분이야? 마이너스. 그럼 얘 접촉시키면 얘도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대전된다고 해. 플러스 전기를 띈다, 플러스로 대전된다고 표현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녀석이다 마이너스를 접촉시켰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뭐가 돼? 대전되는 거야. 이 사이에는 전기장이 존재해. 전기장을 확인하고 싶어. 플러스 몇 쿨롱을 집어넣어? 1쿨롱을 집어넣어. 그럼 어느 쪽으로 힘받아? 오른쪽으로 힘받지.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당기니까 오른쪽으로 힘받죠. 다시 축전기 내부에서는 플러스에서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표현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거 앞에 거 다 필요 없어. 다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럼 전기장의 방향에 전자를 하나 딱 놨으면 전자는 어느 쪽으로 힘받아? 전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받아. 알겠어요? 자, 전기장 세기 구하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물투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필요 없어. 알겠어요? 다시 플러스 몇 쿨롱 집어넣으면 1쿨롱 집어넣으면 걔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이제 결핍층, 공핍층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의 접합면 부위 있죠? 다시 어떤 부위 있어요? 접합면 부위가 있어요. 이 부분을 결핍층이라고 합니다. 응? 되게 가늘어 사실은.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크게 그릴게 결핍층을. 응? 되게 가늘어 사실은 결핍층은. 자, P형 반도체 뭐에다 뭐 도핑한 거라고 아까 전에 배웠어? 14족에 뭘 도핑한 거야? 13족을 도핑한 거지. 얘는 14족에다가 몇을 도핑한 거야? 15족을 도핑한 거죠? 그러면 얘 전기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중성이야? 생각 좀 해. 일단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건 플러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왜? 양공이 발생했으니까. 양공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왜냐면 원자에다 원자를 넣은 거라서 원자가 뭐야? 전기적? 중성에다가 중성을 집어넣은 거라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또 동일한 전기적 중성 상태야.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야? 중성 상태입니다. 전기적 중성 상태예요. 여기도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야? 중성 상태야. 알겠나요? 그럼 전기적 중성인데 얘는 뭐가 발생돼 있어? 양공이 발생돼 있죠. 얘는 뭐가 발생돼 있어? 자유전자가 발생돼 있지. 이제 더 그려. 일단 크게 그리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그린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양공의 농도가 높고 얘는 무슨 농도가 높은 거야? 자유전자의 농도가 높은 거잖아.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가 된다고? 확산이라는 게 이루어져. 그러면 양공은 실체야 빈공간일 뿐이야? 빈공간일 뿐이라서 실체가 아니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실체가 움직이는 거야. 양공 속으로 움직여. 일부가. 다 움직여? 일부가 움직여? 일부가 움직여. 어디에서? 결핍층 내부에서. 알겠어요? 결핍층 내부에서 움직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전자가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은 쪽은 이 부분은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를 띄어? 플러스 전기를 띄고 다시 무슨 전기를 띄어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여기는 무슨 전하를 띄어? 전자를 받아먹은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결핍층, 미세한 결핍층 사이에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미세한 결핍층 사이에서는, 공핍층 사이에서는 뭐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원리는 그거야.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그럼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어느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일렉트로닉 필드라고 해서 E라고 표현해요. 알겠어요? 응? 그럼 전기장은 플러스 전하가 힘받는 방향이라서 전자를 여기다가 놔두면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힘받아? 전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힘받아?
반대 방향으로 힘받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는 전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는 전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전기장 방향의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자유전자는 어느 쪽에 있기 때문에? N형 반대초 쪽에 자유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어느 반대초 쪽에 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N형 반대초 쪽에 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간다는 건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 응? 근데 전기장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N형에서 어느 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P 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지나갈만 하면 반대로 힘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힘을 받아서 얘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줘? 잘 못 지나가게 해줘? 못 지나가게 해줘. 알겠나요? 자, 책에는 그 얘기 없죠. 전기장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N에서 P 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많은 N형 반대쪽 쪽에서 P형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전류가 흐르는데 전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전자가 잘 지나가게 해줘? 못 지나가게 해줘? 못 지나가게 해줘. 결핍층, 공핍층은 전자를 잘 지나가게 하는 층이야? 잘 못 지나가게 하는 층이야? 못 지나가게 하는 층이야. 이게 좀 중요해. 결핍층, 공핍층은 이 자세한 원리까지는 못 기억하더라도 자세한 원리까지 못 기억해도 돼. 전자가 잘 지나가게 하는 층이야? 못 지나가게 하는 층이야? 못 지나가게 하는 층이다.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층이다. 층이야. 전자 이동을 방해하는 층이에요. 알겠나요? 응? 원리는 그냥 끄덕끄덕은 할 수 있잖아. 못 외우더라도. 그치? 끄덕끄덕 정도만 해도 돼. 이거 자세한 거 학교에서 안 알려주면 안 나와. 자세한 것까지는.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층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 봐봐. 플러스 극이고 여기 플러스 전기를 띄고 얘는 무슨 전기를 띈다고?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서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형성된 전기장이야? 결핍층 자체 내에서 확산 때문에 만들어진 전기장이야. 근데 얘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무슨 쪽이야? 마이너스 쪽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도 전기장을 만든단 말이지. 그럼 빨간색이 전기장 방향은 어느 쪽이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니까 오른쪽이지. 그럼 왼쪽으로 형성된 전기장에 오른쪽이 전기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기장의 세기가 왼쪽으로 형성된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해야 돼? 약해져. 그걸 두께로 표현한 거야. 결핍층의 두께로 표현한 거야. 알겠나요? 결핍층의 두께는 전기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방해하는 게 약해. 다시 뭐가 약해? 방해하는 게 약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전자가.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뭐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기장이 왼쪽인데 전기장이 추가적으로 어느 쪽으로 형성돼 있어? 왼쪽으로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방해를 그냥 하니 많이 하니? 많이 해. 따라서 무슨 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는 역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는 전기장의 세기가 너무 세서 전자가 지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주고 순방향 전압에서는 결핍층에선 방해하지만 전압이 얘를 뭐 할 수 있게 전자를 지나갈 수 있게 해줘서 알겠어요? 그래서 순방향일 땐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결핍층의 두께가 얇아진 거는 전지 전압에 의한 전기장이 결핍층에 의한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됐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순방향 연결일 때는 다 각설하고 순방향 연결일 때는 결핍층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고? 얇아져. 방해를 많이 한다는 거야? 조금 한다는 거야? 조금 한다는 거야. 전기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이제는 결과론값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왜냐면 수특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졌어? 결핍층의 두께가 어떻게 됐어? 약해졌어? 얘는 결핍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전자를 방해하는 게 굉장히 커져서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본 거고. 자, 그래서 방해하는 층, 순방향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연결에서는 방해를 많이 할 수가 없어. 왜? 결핍층에서 방해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외부 전압이 전자를 잘 지나가도록 하는 전기장을 걸어줬기 때문에. 순방 연결에서는 층의 두께가 어떻게 본다고? 얇다라고 한다고, 두껍다라고 표현한다고? 얇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역방향 연결에서는 층의 두께가, 결핍층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고? 두껍다. 방해하는 층이 너무 두꺼워서 전자가 지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결핍층, 공핍층은 이따가 나올 광다이오드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뭐 기억하셔야 된다고? 표현. 순방향 연결일 때는, 다시 뭐일 때는? 연결일 때는, 자, 전압이 여기 순방향이죠. 여기 따라와봐. 플러스 쪽에서는 양공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뭐가 나온다고? 양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쪽에서 뭐가 나온다고? 전자가 동시에 나오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하냐? 양공 위를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다시 누구 위를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양공 위로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였어. 빈 공간은 어느 쪽으로 발생했어?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발생하지. 맞아요? 그래서 양공과 전자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데 순방향 연결일 때는 여기 결핍층 부분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뭐 한다고도 표현한다고?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순방향 연결일 때는 결핍층, 공핍층에서 양공과 전자가 뭐 한다고 표현한다고? 전자가 결합한다 라고 표현도 하고요. 니들이 적어. 공간이 너무 적어. 결합한다고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양공과 전자가 결핍층 쪽으로 모인다라고 표현한다고.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모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다시 어떤 방향으로? 모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양공과 전자가 모이는 방향으로 이동해. 역방향 연결에서는 양공과 전자가 어떻게 돼? 양공과 전자가 결핍층, 공핍층으로부터 모인다야 아니면 멀어진다라고 표현해? 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을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고. 자, 밑에 뭐까지 있어요? 공핍층에 대한 내용으로 전기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또 밑에 과학 돋보기에서는. 그쵸? 맞아요? 확산 때문에 확산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옛날에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다이오드 중에서 무슨 다이오드냐면 발광다이오드 말고 광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 단원이 끝나고 문제를 풀면 돼. 이거 끝나면 이제 뭘로 넘어가면 되니? 전기력하고 보호의 수소혼자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볼게. 금방 끝나죠, 그거는? 너 이제 시험 봤지? 전기력도 시험 봤나? 좋겠다. 좋겠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는 LED인데, 광다이오드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포토다이오드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포토다이오드야. 광다이오드하고 발광다이오드. 먼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까? 발광 D라고만 쓸게요. 다이오드. 광다이오드. 둘이. 에너지 전환. 다시 무슨 전환?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해서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가? 얘는 전기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빛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광다이오드는 빛에너지로부터 뭐가 발생을 하는 거야? 전기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효율. 아까 전에 발광다이오드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했어? 낮다라고 했어? 높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높다라는 건 열이 많이 발생해? 조금 발생해? 조금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광다이오드인데 왜 빛다이오드라고 쓸 뻔했네.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 효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왜? 상상해봐.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왜?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태양전지 이용되는 거야. 모든 발전이 다 뭘로 바뀌어야 돼? 광다이오드가 다 바뀌어서 태양광 전지가 도배가 돼 있어야 돼. 화석연료 태울 필요가 없지. 친환경인데. 응? 에너지 효율이 한 3%에서 16% 사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낮다야. 빛에너지 대신에 열에너지 많이 발생하나 봐요. 발광다이오드는 어디 이용되니? 발광다이오드 이용 어디 돼요? LED 전등, LED 전구, 형광등 대신해서 그런 것들 있죠. 전등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킥보드 타고 다니면 애들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도 전부 다 뭐야? LED고, 킥보드의 바퀴 등등등등등 막 이용할 때가 많죠. 광다이오드는 뭐야? 어디 이용돼? 태양열 발전이야, 태양광 발전이야. 이런 단어들 때문에 틀리지 마세요. 태양열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에 이용됩니다. 태양광 발전에 이용된다는 얘기는 무슨 전지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광다이오드 이꼴 태양전지야. 다시 무슨 전지야? 태양전지야, 태양전지. 발전에 이용되죠. 원리는 뭔데요? 발광다이오드는 원리가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한 빛 발생. 다시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한 빛 발생이죠. 어떤 에너지 준위 차이야? 양공의 원자가띠하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이 가진 P형 반도체의 양공이 가진 에너지띠하고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 갖는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발생한다고 그랬었지. 빛 에너지를 조절을 하려면 도핑하는 물질을 바꿔야 돼. 다시 뭘 좀 바꿔야 돼? 도핑하는 물질을 바꿔서 써야 돼. 실제로 도핑하는 물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도핑을 해놓으면 더 이상 도핑하기 힘들거든. 응? 그래서 파란색 LED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부는 LED로 남는 거야. 파란색 LED야. 빨간색 LED는 따로 도핑하는 물질을 바꿔서 만들어줘야 돼. 알겠어요? 자, 시험 서술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빨간색 다이오드가 있다. 또 다른 파란색 다이오드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술하세요. 도핑하는 물질을 뭐 한다? 바꿔서 도핑한다. 그게 서술형 답이야. 알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도핑하는 물질을 바꿔서 도핑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순수 반도체에다가 도핑하는 물질을 바꿔서 도핑하면 그게 빨간색 다이오드가 파란색 다이오드입니다. 에너지 차이를 어떻게 해주면 돼? 더 키워주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광다이오드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한 빛 발생이 아니라 광다이오드는 뭐냐면 아직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광전 효과라는 원리를 이용해요. 다시 무슨 효과를 이용해요? 광전 효과라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광전 효과는 뭔데?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가 발생하는 효과.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뭐가 발생하는 효과? 전자가 발생하는 효과라는 원리. 나중에 배울 거야. 아인슈타인으로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혹시 수특에서는 그냥 고3들 위주의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광전 효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광다이오드는 태양 전지니까 직류 전원을 만들어, 교류 전원을 만들어? 직류를 만들어, 교류를 만들어?
건전지가 직류야, 교류야? 전지, 직류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지라는 말이 직류를 만들어주는 거야. 전류라는 말이 뭘 만들어준다고요? 직류를 만들어주는 직류 생성을 해주는 거야. 직류 전기를 계속 공급해줘. 아무 때나 생성해줘. 빛이 꽂아줘야지만 생성이 되는 거야. 빛이 꽂아줘주면 직류라는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외우세요. 원리적으로는 결핍층, 공핍층이 영향을 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자가 확산돼 버리면 얘가 무슨 전기를 띠게 되고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여기가 무슨 전기를 띠게 돼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돼 있어. 태양전지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결핍층, 공핍층이 다 있고요. 정류 기능 다 합니다. 알겠어요? 여기다가 전구에 빛이 들어오게 하고 싶어. 햇빛을 여기다 쪼여주잖아? 그러면 햇빛을 여기다 쪼여주면 전자가 발생을 하는데 빛에너지 흡수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발생을 해. 빛에너지 흡수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튀어나온 전자들이 가만히 있어.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힘받아? 반대 방향으로 힘받아서 어느 쪽으로 쏠려서 밀고 들어가? 아래쪽으로 쏠려서 밀고 들어가는 거야.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광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원리는 그거야. 전기장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전기장 때문에. 그럼 태양전지는 전기장이 세야 돼, 약해야 돼? 세야지 좋겠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세야지 좋아요. 결핍층, 공핍층에서 전기장이 세야지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원리야. 그럼 도핑하는 물질을 잘 바꿔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 물질을 만들면? 센 물질을 만들면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단다. 신소재공학과 하고 싶은 친구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전기장의 형성이 반대 방향 힘받아서 이렇게 전자가 움직여 전류는 반대로 움직이죠.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나오는 쪽이 무슨 극이야? 태양전지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 되고 전류는 어느 극 쪽에서 나왔어요? 다시 얘가 무슨 형이라고? P형이고 얘가 무슨 형이라고? N형이라고 했는데 다시 N형이 전지의 태양전지 무슨 극이라고? 마이너스 극이고 P형은 태양전지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라서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지. 양극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태양전지 FIFL. 태양전지는 우리 아무거나 갖다 붙여 그냥 P형 반도체는 태양전지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겠어요? FIFL이라는 단어가 태양전지에 적용된다. FIFL이라는 단어가 뭐에 적용된다고? 태양전지. 까먹으면 혼날 거야. 알겠어요? 태양전지는 FIFL이야. 사람들이야. P형 반도체가 태양전지 무슨 극이라고? 플러스 극. 플러스 극의 전류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 알겠어요? 외부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광기전력. 기전력이 뭐라고 했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쪽에서의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빛 때문에 전압이 만들어졌으니까 뭐야? 광기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광기전력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수특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죠. 알겠어요? 수특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조도계가 뭐냐? 여기 조도계가 뭐야? 조도계가 뭐야? 조도계? 맞아요. 핏발기 직접 똑똑해. 이렇게 단어 많이 알면 똑똑한 거야. 야, 단어 많이 알면 똑똑한 거야. 알겠어요? 단어 많이 알면 언어 소통이 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단어 많이 알아서 언어 소통이 되면 똑똑한 거야. 그래서 가끔씩 얘기하잖아. 선생님 강남 쪽에 가면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30대부터 절반이, 30대가 아니야. 40대 초반까지 절반이 넘는 애들이 다요. 뭐 하고 있어? 영어로만 얘기해. 걔들끼리. 강남에서 커피 마시고 있잖아? 얘네들 한글로 얘기하는 애들 찾아보기 힘들어. 얘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걔네들 뭘 많이 알아? 우리나라 단어만 알아. 외국 단어도 많이 하는 거야. 외국 단어, 외국 표현 많이 하는 거잖아. 똑똑해 보여. 자, 그래서 광센서는 전부 다 광다이오드로 만들어줘요. 광센서. 너희들 자동문 왜 열려? 광센서 때문에 열린다? 어떻게?
빛이 여기서 보내죠. 반사에서 나오는 빛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태양 전지가 이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느껴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돼. 다시 반사된 빛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거야. 다시 어떤 빛에 의해서? 반사된 빛. 리모컨 왜 작동해? 여기서 빛을 쏴주면 여기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뭐가 발생을 해? 광다이오드가 있는 거야. 저 안에. 다시 뭐가 있는 거예요? 광다이오드가 있는 겁니다. 적외선이라는 녀석이 딱 조여지면 전자가 발생을 하는데 광다이오드 내부에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는 방식이야.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저번에 12번 이것도 풀었니? 수특 12번 풀었나요? 수특 프린트 한번 볼까요? 수특 프린트. 몇 페이지? 106페이지 12번 풀었나요? 네. 그러면 13번도 풀고 14번까지도 풀었겠죠? 13번은 안 풀었어요? 13번 생각해 볼까요? 자, 봅시다.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색칠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다. 전자가 채워진 가장 마지막 에너지띠 0켈빈 상태의 마지막 띠를 뭐라고 했다고? 원자가띠라고 하죠. 자, 검은색으로 칠해진 기역이 포함된 부분은 원자가띠고 그 위에 있는 띠는 뭐야? 전도띠. 그럼 E0는 띠틈 띠간격이네?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가 빛을 집어넣는지 열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전자가 위로 어떻게 됐대? 올라갔대. 그럼 무슨 전자가 발생한 상태야? 자유전자가 발생한 상태지. 그러면 기억은 이제 자유전자가 빠져나온 빈 공간을 뭐라고 해요? 양공이라고 하죠. 자, 니은 에너지 준위는 누가 더 높아? 전도띠가 높아? 원자가띠가 높아? 위쪽에 있는 전도띠가 높은 거지 뭘. 위에 있을수록 높은 거니까 전도띠가 더 높은 거 맞아요. E0가 클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에이. 고체는 E0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E0가 어떻게 될수록? 좁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자, 14번도 저번 시간에 풀었나요? 그냥 집에서 풀어보시면 되고, 17번 봅시다. 쉬운 거니까. 17번. 전도띠 밑에 선이 하나 그려졌고 전자가 있대. 이게 무슨 형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거야? N형 반도체. 어우, 좋았어요. P형이 아니라 이거 N형입니다. P형은 원자가띠 바로 위에 양공 만드는 거고, N형은 전도띠 바로 밑에 자유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규소에 몇 족원소를 도핑하면? 15족을 도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5족을 도핑하셔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못 두고 온 것은 A는 P형 반도체이다. A는 뭐야? N형 반도체지. 자유전자를 발생시킨 N형 반도체예요. 자, 원자과 전자의 수는 규소가 기역보다 많다. 규소는 14족원소니까 4개고 얘는 15족원소니까 몇 개가 돼야 돼? 5개니까 적다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쵸? 그럼 답은 D급분이 없네. A의 주된 전화운반자는 다시 무슨 형 반도체라고? N형 반도체지. N형 반도체의 전화운반자는 뭐야? 전자입니다. 자유전자라고 해도 되고 전자라고 해도 됩니다. 자, 18번.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2분의 1t일 때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다시 그림 한번 볼까요? (2분의 1t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흐른다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다이오드 내부에서 전류가 흘렀다는 거야, 안 흘렀다는 거야? 흘렀다는 거지. 흐를 때는 항상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P에서 N 쪽으로 흘렀다라고 판단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자석 내부에선 자기장이 어디에서 어느 쪽이듯이 S에서 어느 쪽이듯이 N 쪽이듯이 다이오드 P형에서 N 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X는 무슨 형이라는 게 확실한 거야? P형이라는 게 확실한 거야. X는 P형이라는 게 확실한 거야. 그러면 이때 시계 방향이 몇 분의 1t래? 2분의 1t래. 시계 방향이 몇 분의 1t래요? 2분의 1t래요. 그러면 2분의 1t 시계는 플러스 값이야. 다시 무슨 방향이? 시계가 무슨 값을 결정을 하는 거야? 플러스 값을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전압을 넣어주는 쪽이니까 이건 전원장치 전압이야. 다시 이거 잘 읽어보면 무슨 장치 전압이야? 전원장치 전압이야. 전원장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뒀다가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노란색일 때는 이렇게, 빨간색일 때 이렇게 지금 전압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데 저항 쪽에서는 전류가 다 흘렀어. 여기 사실 안 썼지만 점선 상태야. 점선 상태가 0이 돼 버렸어. 왜 그런 거야? 2분의 1t일 때는 2분의 1t일 때가 나왔으니까 2분의 1t일 때는 흘렀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반대 방향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왜 안 흘러? 다이오드가 반대 방향이면 N에서 P 쪽으로 오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서 여기가 몇이 돼 버린 거야? 0이 돼 버린 거야. 저항 쪽에서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 거고, 얘는 공급해주는 전압 쪽에서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야. 전압 전류 똑같은 방향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럼 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X는 무슨 형이었어? P형. 2분의 3t일 때, 2분의 3t일 때, 2분의 3t면 어디야? 2분의 3t면 여기네. 그쵸? 반시계로 전압을 걸어줬지만, 전류는 흘렀다, 안 흘렀다? 안 흘렀다야. 그쵸? 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그러면 2분의 3t일 때는 역방향이었어, 순방향이었어?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안 흘렀죠? 적어놔, 니은 내용. 무슨 방향이라고? 역방향. 역방향 연결에서의 특징. 양공과 전자는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접합면에 가까워진다는 안 돼요. 둘 다 멀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둘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2분의 5t일 때를 또 찾아보래. 2분의 5t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이네. 그쵸? 그래프에서 나와 있죠? 그래프 찾아. 2분의 5t일 때. 2분의 5t일 때 전류 흐르는 상황이지? 자, 2분의 5t일 때 전류 흐르는 상황이야. 순방향 전압이 걸렸네요. 그렇죠?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어려워요. 개념에서 혼자 낚이지만 않으면 돼. 이거 혼자만 낚이지 않으면 그냥 쉬운 문제야. 알겠어요? 자, 19번, 20번 풀어보세요, 니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은 이따가 몇 문제 맛배기로 보여주긴 할 거야. 오늘은 다이오드까지만 쭉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그리고 전기력 조금 들어갑시다. 다다음 시간에 전체 진도가 다 끝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시험 전에 2번밖에 수업이 이제 안 남아요. 한 번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직보까지 포함하면 최소 2번은 이제 있긴 있는데, 그동안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 기말고사는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근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너 약간 중요한 단어 잼이 1단원 넣는 거 아니야? 니네 죽었다. 1단원 들어가요. 너 어떡할 거야? 난 잘 봐야지. 어떡하긴. 학원에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개념이 거의 안 나오고요. 판단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뭐가 더 많이 나와요?
판단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판단하라는 얘기야. A에 연결하면 전구의 불이 어떻게 됐대? 켜진대. 그러면 누구는 없는 거야? B는 없는 거야. 그럼 얘를 연결시켜 보자. 그럼 얘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 따라가 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이게 전류가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오른쪽으로도 흘렀어야 되네. X가 무슨 형이야? B형, N형. S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는 순방 전압이 걸려서 지금 전류가 흘렀겠죠? X는 무슨 형이야? P형 맞죠? B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B에 연결하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요? 역방향으로 바뀌죠. 역방향으로 바뀌면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진다가 맞죠. 역방향일 때는 멀어진다. 순방향일 때는 결합한다 혹은 가까워진다. 알겠어요? 그 표현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LED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LED도 다이오드라서 정류 기능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빛이 방출했대. 그럼 전류가 흘렀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같기 때문에 얘는 P형, 얘는 무슨 형이야? N형. 양공이 많은 것만 봐도 P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자유전자가 많은 것만 봐도 N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으니까 빛이 방출한다고 했어?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아? 자유전자가 양공보다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더 높아서 떨어지는 이 차이만큼 이상의 빛이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밑에 내용으로 가서 A는 무슨 형 반도체야? P형 반도체 맞고요. 접합면 부근에서 B 전도띠에 있던 전자는 다시 맞고 전도띠에 있던 전자는 A 원자 같은 양공이 에너지 지점보다 높아서 낮았어? 높았으니까 빛이 방출되는 거지? 높다라는 것도 맞고요. 기억이 클수록, 띠틈 간격이 클수록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어떻게 해야 돼? 빛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크단 말이야. 빛에너지 구하는 건 에너지 준위차 혹은 띠틈이 에너지야. 띠간격이야. 다시 무슨 가격이야? 띠간격이라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띠간격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건 델타 2고, 띠간격이 뭐랑 유사하다고? 방출하는 빛에너지, 에너지 준위 차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대부분. 요 차이밖에 안 돼서. 그러면 델타 E는 HF고, 여기서 F라는 게 뭐라고? 진동수라고. H 람다분의 C 중에서 람다 값이 변수야. 누구는 상수값이야? 지금 동그라미 신 애들은 무슨 값이야? 상수값이니까 띠간격이 클수록 진동수가 어떻다고? 크고요. 파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짧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억이 클수록 띠간격이 클수록 파장은 짧다가 맞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다시 에너지 누가 더 클 것 같아? 여기 봐봐. 이 그림으로 생각해봐. 에너지 기억 쪽이 커, 니은 쪽이 커? 기억 쪽이 큽니다. 진동 많이 한 쪽이 비에너지는 무조건 파동 에너지는 다 진동 많이 한 쪽이 커요. 파장이 짧잖아. 그쵸? 이 그림으로 상상해서 풀어도 되고. 자,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점 테스트 넘어가 볼까요? 3점 테스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던데.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볼까요? 이거 쉬운데? 17번도 쉬운데? 18번을 하나 풀어봅시다. 어려운 문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경우의 수를 판단해야 돼. 자, 결과적으로, 자, 이런 문제가 이제 킬러인데, 모든 다이오드의 PN을 다 써. 맞춰봐. 자료를 읽고.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이오드가 어려운 거야? 회로가 어려운 거야?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18번에 이 오른쪽 표를 보고 PN을 다 판단할 수 있으면 문제는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4개의 다이오드의 PN을 다 판단해 보세요. 위에 문장 안 읽어도 돼. 표하고 이 회로만 보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PN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경우의수 문제야. 에 대한 원론이
닫을 때가 연결시켰다는 얘기지. A 다이오드의 PN, B 다이오드의 PN. 기억닌 디귿 보기 풀지 마. 나는 PN 판단하라고 했지 기억닌 디귿 보기 풀고 있어. PN 판단이 8개 PN 다 판단했어? 오, 그럼 됐어. 자, 봅시다.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 친구들도 실력을 키우세요. A에 연결을 했대. 일단 어디에다 연결했대? S1을? A에 연결했대. 그럼 누구는 없는 거야? B는 없는 거야. 그런데 S2도 열었대. S2는 열어버렸대. 그랬더니만 둘 다 전류가 흘렀어, 안 흘렀어? C와 D는 얘하고 얘죠? 당연히 얘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왜냐면 열어놨으면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이건 아예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 취급하는 거야. 다시 첫 번째 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었어. S2를 열어버리면 얘는 없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 자, C랑 D니까 C는 안 흘렀고 D도 안 흘렀대. D가 흘렀대, 안 흘렀대? 안 흘렀대. D가 안 흘렀어? D가 안 흐를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NP이기 때문에 안 흐르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 여기가 그냥 NP여도 안 흐릅니다. 여기 PN이어도. 왜? 전류가 이쪽까지 흘렀다가 여기서 막히면 여기까지는 안 흐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눠져. 아직 풀 수가 없어. 얘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안 되겠네. 그럼 뭘로 할 거야? A에 연결을 해놓고 닫기로 들어갔어. 그랬더니만 C에는 전류가 흘렀대. 하지만 D에는 전류가 흘렀대, 안 흘렀대? 안 흘렀대.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전위가 높고 여기 전위가 낮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전위가 높은 쪽에 낮은 쪽에 여기가 무조건 뭐라는 게 결정되는 거야? PN이라는 건 확실한 거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은 NP로는 못 흘러요. 여기가 이쪽이 오른쪽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알겠어요? 얘는 확실한 거야. 두 번째 줄 보고 확실하게 흘러야 돼. 그런데 NP가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온다면 얘도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전류가 흘렀대, 안 흘렀대? 안 흘렀대. 그럼 얘는 뭐니까 안 흐른 거야? NP니까 안 흐른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데 얘 때문에 전류가 흘렀다면 얘는 PN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안 흘렀대. 뭐였기 때문에 안 흐른 거야? NP니까 안 흐른 거지. 그러면 전류는 여기까지 오는데 얘는 안 흘렀기 때문에 어디서 흐를 수밖에 없어? 위에 있는 B에서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PN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PN 쪽으로 와서 이렇게까지는 전류가 흘렀어. 그럼 이제 난 몇 개의 다이오드를 결정을 했어? 3개의 다이오드는 결정을 했네. 뭐만 결정하면 돼? A를 결정하면 돼. B에 연결을 했대. 다시 어디에 연결을 했대, 이번엔? B에 연결을 했대. 쉬워. 헷갈려요. 지우세요. NP는 그대로 두고. 알겠나요? 3개 결정한 거 그대로 두고. B에 연결을 해보자. 열었대. 누구를 열었대요? S2를 열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S2를 열고 있으면 얘는 없는 상태야. 그렇죠? C와 D 중에서 누구만 흘렀대? D만 흘렀대. 당연하지. 이쪽이 왼쪽이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통과를 했다는 건데 얘는 통과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가 통과하려면 어디도 통과해야 되니? A도 통과해야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PN을 판단하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PN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뭘 판단하시라고요? PN 판단을 하시면 문제는 다 풀려요. 다음은 니들이 풀면 돼. 알겠어요? 한 문제만 더 할 건데 마도통에 있는 문제 한 문제 정도만 더 해봅시다.
애들이 잘 못 푸는 문제가 뭐냐면 9번을 잘 못 풀어요. 그리고 11번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10번도 잘 못하고요. 애들이 잘 못합니다, 생각보다. 자, 9번을 보면 한 문제만 풀 수는 없겠는데 쉬운 문제들이라서 광다이오드야. P풀을 기억하세요. 광다이오드는 뭘 기억하라고? P풀이 뭐야? P형 반도체가 태양전지에 뭐가 돼야 돼? 플러스 V인데 이건 쉽죠? 왜냐면 X가 여기 자유전자가 남아있어. 이 그림을 찾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 자유전자 남아있으니까 15족 도핑한 거고 얘가 무슨 형 반도체야? N형이고 얘가 무슨 형이야? 여기다가도 써주세요. N형이고 얘가 뭐가 돼야 돼? P형. 얘가 N형이고 얘가 뭐가 돼야 돼? P형이 돼야 돼. 여기까지는 해석을 하더라고. 근데 못 풀어. 왜 못 푸는지 는 모르겠지만 태양전지가 무슨 극이라고? 뭐가 플러스 극이라고? P형 반도체가 무슨 극이라고? 플러스 극이니까 그냥 전지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플러스, P형 반도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럼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흘러가는데 두 갈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왜 두 갈래 길로 갈 수 있어요? 다시 저항이나 어떤 제품을 지나기 전까지는 전위가 다 똑같아서 그래서 두 갈래 길로 나눠져서 똑같이 들어가요. 알겠어요? 자, 전류가 이제 나눠지는 거야. 물이 흐름이 일부가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NP라서 얘는 통과해 못해. 못하지. 그럼 어디라도 통과를 할 수 있어? 저항 쪽으로 통과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저항 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이어야 돼? 비저항 A 방향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틀렸습니다. 발광다이오드에서는 빛이 방출돼 안 돼? 안 되죠. 발광다이오드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만 빛이 발생하는 다이오드라고 했었지? 자, 안 됩니다. 발광다이오드의 양봉은 접합면에서 어떻게 돼? 멀어지죠. 왜 역방향이니까. 애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A에 연결했을 때, 어떤 에 연결했을 때? B에 연결했을 때, 전류는, 여기 전류계의 전류는, 잠깐만. A에 연결했을 때, 여기 전류계를 A라고 하거든요? 다시 뭐라고 표현해요? A 동그라미를 전류계라고 하거든? 암페어메타라고 해가지고. 자, 누가 더 전류가 셀까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전류 쓸까? A에 연결했을 때가 전류가 셀까?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셀까를 봐야 되는데, A에 연결을 먼저 해보자.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는 무조건 통과해. A 연결했으니까. 이쪽으로는 통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모든 전류가 다 어느 쪽으로 흘러? 아래쪽으로만 흘러. 자, 반대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전류 나가봅시다. 여기도 흐르고 어떻게 돼? 여기도 흐르지. 그치? 전류가 어떻게 됐어? 나눠서 쪼개져서 흘렀지. 그러면은 하나로 통째로 흐르는 게 세? 쪼개져서 흐르는 게 세? 통째로 흐르는 게 더 세죠. 알겠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문제 중에서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14번이야. 요거까지만 하면 끝낼게. 원래 더 일찍 끝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자, 얘가 만약에 나중에 보면 얘가 P, N, P가 돼야지만 이 상황이 생기는 게 눈에 보일 건데, 왜냐면 전류가 흘러가다가 만약에 얘가 P, N이면 N, P면 이쪽으로는 전류 못 흐르고 이쪽으로는 전류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모이게 돼 있는 형태야. 알겠나요? 모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전류 방향이 A에서는 왼쪽으로 결정돼야 되는 오른쪽이 되니까 이건 경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경우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하나는 P고 하나는 N이니까 여기가 P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N이 돼서 PN 쪽으로는 전류가 흘렀지만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없는 거야. 그럼 전류가 몇 갈래 길로 나눠서 합쳐져?
두 갈래길로 나눠서 합쳐져. 근데 이 저항의 크기가 다 똑같대. 그럼 누가 더 전류가 세게 흐를까? A 쪽이 전류가 세게 흐를까? B 쪽이 전류가 세게 흐를까? 자, 답이 다르게 나오죠? A하고 C는 흘러가다가 합쳐질 때까지 저항을 몇 개 지나? 2개 지나는 거고, B 쪽은 이거 하나 있고, A, C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저항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3ohm이라고 해봐. 얘도 몇 ohm이라고 해봐? 여기도 몇 ohm이야? 전지 6V짜리 생각해봐. 다시 몇 V짜리? 그럼 여기도 전위가 여기까지는 6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몇이야? 0이라서 이 양단 간에 몇 볼트야? 6V고 얘는 이 양단 간에 몇 볼트야? 6V야. 합성 저항을 계산해서 하나의 저항으로 취급하면 얘는 6ohm이기 때문에 몇 암페어가 흘러가요? 1암페어가 흘러가고 여기 몇 암페어가 흘러가요? 2암페어가 흘러갑니다. 저항이 많은 쪽이 합성 저항이 커서 저항이 크다는 의미가 뭐야? 전류 방해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서? 커서 전류가 조금 흘러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모습 잘 보시고 흘러가는 모습 잘 보시고 저항이 많은 쪽에 전류가 세게 흘러간다? 약하게 흘러간다? 약하게 흘러간다. 알겠어요? 약하게 흘러간다. 또 하나는 저항이 있고 하나는 저항이 없어. 여기 전구 이렇게 있으면 저항 대신 전구 있으면 불 안 들어옵니다. 왜 불이 안 들어올까요? 전류가 안 흘러. 전구는 저항인데 얘는 저항이 0이야. 전류는 저항이 아예 없는 쪽을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전류가 아예 안 흘러서 불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알겠나요? 저항이 없는 쪽하고 저항이 있는 쪽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이 없는 쪽은 100% 전류가 다 흐른다. 이것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더 풀어줄 건데 고난도는 아직 못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고난도 풀이하는데 한 30분 정도는 넘게 걸릴 것 같아. 알겠어요? 30분 정도에서 한 40분 정도 쓸 거고 그리고 나서 니들 풀면 되니까 아직 고난도는 안 건드렸으니까 쉬운 난이도까지는 좀 풀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쉬운 난이도는 20번까지만 푸는데 다시 몇 번까지 푸는데 20번인데 18번은 제외라고 적어주세요. 마더통 몇 번은 제외? 18번은 제외. 왜 18번은 제외야? 난이도가 좀 높아서. 알겠어요? 선생님이 풀어줄게. 알겠어요? 18번 제외하고 몇 번까지 풀어보시라고? 몇 번까지? 20번까지 풀어보세요. 수특은 안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마더통 푸세요. 알겠어요? 몇 문제 안 되니까 꼭 풀어오세요. 꼭. 수고했습니다.